예, 자산 동결 이재명 지사의 출구 전략인지 이 얘기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이 대장동 의혹 초기부터 이재명 지사는 공공이익 환수를 제일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단군일의 최대 공익사업이란 주장이었죠. 그런데 경기도가 최근 성남시에 공문 하나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화자찬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취적이 아니라 치부였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금 비리이자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하실 수 있어요? 오늘 새롭게 문화일보를 통해서 보도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성남시에 이틀 전에 민간업체 자산 동결, 추가 배당 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권고했다. 이런 공문 하나를 보냈거든요.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 6일 날 이제 경기도가 보낸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 사업을 대장동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과 배임 혐의로 지금 구속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엄청난 배당들이 있었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추가적인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당 이득들 관련된 조처를 미리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 부분은 현재 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그리고 여론이 지금 비판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금이라도 나머지 부분이라도 좀 보전하는 쪽으로 좀 조처를 미리 취해라 이런 좀 일종의 이재명 지사로서는 사후적인 측면이지만 일정한 위기 관리를 좀 하는 거죠. 위기 관리.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재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이재명 지사에게 공문을 보낸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단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공문을 보내긴 대명은 정말 출구 전략, 이 지사의 출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보면 칭찬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이게 지금 이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경기도가 이제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 약정에 그게 있어요. 뭔가 비리나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이제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들어서 이제 한 것인데 예. 그렇다면 왜 2014년 15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이재명 지사는 이런 문제를 왜 몰랐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구속된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 위례 신도시부터 3억이라는 돈을 뇌물로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유동규 본부장한테 모든 힘을 다 실어줬어요. 그리고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 팀들이 보면 전부 다 건설업자나 리모델링업자 이런 사람들이 다 직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사업팀에서 모두 이걸 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일 잘한다는 이재명 지사 그걸 몰랐을까요? 과연 그리고 전략사업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초과이익 환수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팀 내에서 입안을 해왔는데 갑자기 7시간 만에 이게 삭제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초과이익 환수 문제 그 조항만 하나만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화천대유가 이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최종 결정권자인 본인이 그걸 모르고 그냥 다 설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설계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공문을 보내죠? 왜 그걸 몰랐습니까? 그거에 대해 아직 본인이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감 표명 안 했지. 예. 그 사람이 측근인데 그건 나 측근 아니다. 그 사람 책임이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것만 했다. 민간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몰랐던 분이 왜 이제 와서 저런 걸 하는지 저는 상당히 모순적인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변도 대장동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해서 수익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정도의 수익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2,699억 원에 더 챙긴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니까. 앞에서는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 가가지고는 이게 민간 택지라고 그러면서 개발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5천억 이상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 그러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민간의 이익들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이 흘러가게 됐다라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 삭제한 것도 말고도 분양가 상한제도 문제였다는 게 지금 참여연대 민변인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민변 회원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참여연대 민변까지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다. 이거 좀 간단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두 단체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를 특정해서 이재명 지사만 비판하는 걸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논점을 가져가면 좀 말 그대로 침소봉대로 보이고요. 지금 그 민변과 참여연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즉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폐지가 됐다가 2019년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하필이면 이 화천대유가 분양했던 대장동 아파트들이 2018년 12월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갔고 그래서 2,700억 정도를 더 수익을 얻었다라는 비판입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그리고 또 앞으로는 공공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 두 단체의 발표인 것이지 이것을 또 특정해서 딱 이재명 지사만 특정해서 뭔가 비판하고 조준해서 겨냥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예. 그 부분에 다른 분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요. 예. 저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앞에서는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민간 택지로 개발 이익을 극대화했다. 저 비판에 대한 그 관리 책임, 그다음에 결재자가 누구였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유동규 본부장이 실행을 했다라면 그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재명 지사를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비판하진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사건 자체가 앞에서는 공공의 외피를 씌웠지만 실제로는 민간 택지로 이 개발 이익을 특정한 사람이 그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 그다음에 행정권을 행사했다라면 그 행정권 발동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저는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 이런 석연치 않은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이 의혹의 핵심일 텐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혹시 잊어먹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거 있었냐? 없었답니다.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묵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그 행방불명됐다던 휴대전화,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찾았다는데 창밖으로 던졌나 아니면 어떤 지인이 가져갔나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검찰이 확보를 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확보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할 때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걸 창밖으로 던졌다 아니다 뭐 전날 어디다가 술 먹고 뭐 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이제 휴대폰의 행방이 오리무중 상태였고 결국 왜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경찰이 이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였던 이 오피스텔의 CCTV를 정밀 분석을 해서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을 특정을 한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던진 건지 정말 말 그대로 아니면은 어디다 뭐 살짝 해놓은 걸 누가 와서 가져간 것이니 그런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을 특정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휴대폰을 압수를 한 거죠. 예. 유 전 본부장의 휴대폰을 이제 수사당국이 확보를 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진상을 밝히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사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장현주 변호사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휴대전화를 확보는 경찰이 한 거고요. 검찰이 이 휴대전화를 애초에 바로 확보하지 못한 거에 대해 송구하다 이런 표현까지 검찰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안에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관련된 여러 핵심 증거들이 나온다면 정영학 회계사의 주장하는 녹취록보다는 더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지금 발견됐다는 휴대폰 자체가 최신에 교체한 휴대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휴대폰은 뭐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맡겨놨는데 뭐 그걸 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예전에 보도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예전부터 쓰던 휴대폰이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교체해서 사실상 예전 얘기들이 잘 담겨 있지 않은 휴대폰일지는 포렌식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화천대유 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휴대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부분들이 좀 나온다면 당연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만큼 또는 그 이상의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제가 지금 제작진으로부터 네. 사인을 받은 건 옛날 폰도 확보했고 최신 휴대전화도 확보했고 다 확보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창밖으로 던졌다던 휴대전화가
경찰이 이제 확보를 하면서 수사의 급물살이 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